한의사를 하며 35년간 키워줬더니 실버타운 보낸다길래 집 팔고 캠핑카를 샀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빌라,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아직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죠.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한약 냄새가 복도를 타고 퍼집니다. 박금자는 허리를 구부정한 채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작은 동네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침을 놓고 사람들의 맥을 짚고 약재를 다듬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오늘도 가족을 위한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7시 정각에 깨워줘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잠이 들죠. 금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욱신거려도 손목이 시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 6시 손주들이 깨어나기 전에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을 쓸고 닦습니다. 35년 동안 그녀는 이 집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지켰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딸을 키우며 모은 돈으로 한 푼, 두 푼 아껴 산 집이죠. 그러나 이제 그 집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딸 부부의 편리함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7시 한약이 완성됩니다. 금자는 조심스레 그릇을 들고 딸 부부의 방 앞에 놓아둡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잠꼬대, 그 소리마저도 그녀에게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손, 한때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던 손이 이제는 가족의 아침을 책임지는 도구가 되어 있죠.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와 커피 한 모금을 삼킵니다. 그러나 그 커피마저도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금자는 다시 허리를 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밤이 깊어 빌라 안은 고요에 잠깁니다. 시계 초침만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복도 끝 화장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죠. 박금자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숨소리마저 낮춰집니다. 그런데 문득 거실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살짝 엿봅니다. 딸과 사위가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요즘 엄마 손이 자꾸 떨리더라. 한의원 그만두시게 하고 실버타운 알아봐야 할까봐 딸의 말이 먼저 떨어집니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우리도 좀 자유로워져야지. 애들 돌봐달라고 장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너무 불편하긴 해라고 맞장구 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죽인 채 서 있죠. 35년 동안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지만 소리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죠.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주름진 눈가와 창백한 입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손을 들어 떨림을 확인하듯 만져보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실버타운이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려 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화장실을 나온 그녀는 거실을 지나며 딸 부부의 방을 힐끗 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 안에서 편안히 잠든 가족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래, 나 없이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방으로 돌아온 금자는 침대에 앉아 오랜만에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남편 사진과 함께 자그마한 한의원을 운영하며 모은 통장들이 있죠.
그녀는 통장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중얼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합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밤은 깊어지고 금자는 조용히 전화기를 듭니다. 부동산 번호를 찾아 누르는 손. 이번엔 떨리지 않죠. 새벽 5시, 빌라 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죠. 박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맑습니다. 어젯밤 부동산에 걸었던 전화, 그 한 통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부동산 중개인은 놀라면서도 빠르게 움직였죠. 금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냅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잔금과 캠핑카 구매뿐이죠.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침통, 약초 건조대를 챙깁니다. 35년 동안 모은 물건이라곤 이게 전부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그녀는 잠시 멈춰 집안을 둘러봅니다. 이 집은 그녀가 한 푼 두 푼 모아 산 곳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죠. 부동산 중개인이 도착하고 금자는 서둘러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잔금을 받은 그녀는 곧바로 캠핑카 판매점으로 향합니다. 낡은 중고 캠핑카, 그 안은 작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손, 이번엔 떨림 없이 단단합니다. 딸 부부가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금자는 캠핑카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와 손주들이 놀란 얼굴로 바라봅니다. 거실에는 이미 박스들이 쌓여 있고 금자는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집 팔았다는 말 한마디에 딸은 비명을 지르며 엄마 무슨 소리예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금자는 흔들리지 않죠. 그녀는 캠핑카 열쇠를 손에 쥐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고 단호히 선언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붙잡으려 하지만 금자는 조용히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섭니다. 캠핑카에 올라타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봅니다. 35년 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후회는 없죠. 엔진 소리가 울리고 캠핑카는 빌라를 떠납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집, 금자는 미소 지으며 엑셀을 밟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죠. 강원도 산골, 캠핑카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노인정 앞에 멈춰 섭니다. 아침 7시,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 아래 천막이 펼쳐지고 무료 진맥이라는 손글씨 팻말이 세워지죠. 박금자는 캠핑카 옆문에서 접이식 의자와 침통, 약초 건조대를 꺼냅니다. 35년 동안 산속 한의원을 지키던 손길이 이제는 낯선 이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처음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다가와 손목을 내밀죠. 금자는 맥을 짚으며 허리가 자주 욱신거리시죠? 라고 묻고 곧바로 침을 놓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줄을 섭니다. 어떤 이는 무릎 관절, 어떤 이는 어깨 결림을 호소하죠. 금자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침과 뜸을 놓으며 약차를 다려 나눠줍니다. 이게 한의사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오후가 되자 노인정 마당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죠. 할머니 한 분이 선생님, 우리 마을에 이런 분 처음이에요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금자는 미소로 답하며 약초를 삶아 나눠줍니다. 캠핑카 안은 작은 약국이 되어 있죠. 건조대에는 민들레, 쑥, 당귀가 말려 있고 솥에서는 약차가 끓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감자전을 들고 옵니다.
금자는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남과 함께 밥을 먹죠. 이게 자유구나라는 느낌이 온몸을 감쌉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정 불이 꺼지고 금자는 캠핑카로 돌아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 그녀를 맞이하죠.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캠핑카 안침대에 누워 금자는 노트에 오늘 만난 이들의 맥을 적습니다. 이제야 내가 한의사 같다라는 문장이 적히죠. 산바람이 캠핑카를 흔들고 그녀는 깊이 잠듭니다. 다음 행선지를 정하며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죠. 강원도 산골 노인정 마당. 오후 2시가 넘어서자 햇살이 따가워집니다. 박금자는 천막 아래에서 할머니들의 무릎에 뜸을 놓고 할아버지들의 어깨에 침을 꽂아주죠. 웃음소리와 약차 향기가 어우러진 그 순간 낯선 차 한 대가 먼지 날리며 마을 입구로 들어섭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내리자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퉁퉁 부었죠. 엄마! 라는 외침이 마당을 가릅니다. 노인정 할머니들은 놀라서 금자를 쳐다보고 금자는 침을 손에 든 채 굳어버립니다. 딸은 울먹이며 다가와 시댁살이 너무 힘들어. 엄마 손주들도 아프다고 징징대고 같이 가자라고 애원하죠. 그 말에 할머니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금자는 침통을 내려놓고 딸을 마주보죠. 35년 동안 길러온 딸의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은 낯설기만 합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금자의 머릿속에는 양로원으로 보내자던 딸과 사위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울죠. 금자는 침통을 다시 듭니다. 나는 이제 여기 있어야 해라는 말이 조용히 떨어집니다. 딸은 주저앉아 그럼 손주들은? 이라고 외치지만 금자는 약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죠. 노인정 할머니들이 딸을 부축해 차로 데려가고 금자는 다시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죠. 저녁이 되자 딸의 차는 떠나고 마당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집니다. 금자는 캠핑카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딸이 남긴 손편지를 봅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금자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창밖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지죠. 강원도 산골, 밤 11시를 넘기자 노인정 불이 모두 꺼집니다. 캠핑카 안은 약초 향기와 뜨거운 난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죠. 박금자는 침대에 앉아 딸이 남긴 손편지를 다시 펼쳐봅니다. 흐려진 시야 사이로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는 문장이 선명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난로 속에 넣고 불꽃이 종이를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죠. 창밖으로 딸의 차가 떠난 뒤 남겨진 먼지 자욱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침통을 열어 오늘 사용한 침을 소독합니다.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지만 눈빛은 단호하죠. 캠핑카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노인정 할머니 한 분이 담요를 들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오늘 밤은 춥대요라며 담요를 건네고 금자는 고맙게 받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나서며 내일도 와주실 거죠? 라고 묻고 금자는 고개 끄덕입니다. 문이 닫히자 캠핑카 안은 다시 고요해지죠. 금자는 난로 앞에 앉아 35년 동안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딸을 업고 자그마한 한의원으로 가던 길, 손주를 품에 안고 약을 다리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불꽃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통을 닫고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니라 동네 한의사야라고 혼잣말합니다. 그 말은 캠핑카 안을 가득 채우고
창밖 산바람과 어우러지죠. 금자는 캠핑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그녀는 캠핑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누워 은하수를 올려다보죠. 그녀는 눈을 감고 스치는 바람 속에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봅니다. 너희가 키워라는 말이 입술을 떠나지 않죠. 캠핑카 안으로 돌아온 금자는 침대에 누워 노트에 새로운 행선지를 적습니다. 다음은 속리산으로 간다라는 문장이 쓰여지죠. 날로 불이 점점 꺼져가고 그녀는 깊이 잠듭니다. 클라이맥스의 불씨가 꺼지며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죠. 백두대간 깊은 고갯마루 밤 11시를 넘기자 세상은 완전한 어둠에 잠깁니다. 캠핑카는 휴게소 끝자락에 홀로 서 있고 엔진이 식으며 철컥 소리를 내며 멈춰 서죠. 라이트가 꺼지자 별빛이 차가운 차체를 은은하게 감쌉니다. 박금자는 문을 열고 나와 차가운 산바람을 온몸으로 맞습니다. 손이 시려도 숨이 새하얗게 퍼져도 그녀는 접이식 사다리를 꺼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낡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누워 끝없는 은하수를 올려다보죠. 별똥별이 길게 꼬리를 그리며 스치고 소나무 숲이 바람에 속삭입니다. 35년 동안 가족의 맥만 짚던 손이 이제 하늘을 향해 뻗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이 손끝을 타고 퍼지죠.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죠. 35년 묵은 한과 서러움, 딸의 배신이 별빛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녀는 담요를 꼭 여미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박금자, 그 이름이 산바람에 실려 메아리치죠. 캠핑카 안으로 내려온 그녀는 난로를 피우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칩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들의 맥, 그 따뜻한 체온이 종이에 남아있죠. 딸에게서 온 문자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엄마, 손주들이 편지 보냈어요 라는 문장. 그러나 금자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쓸쓸함과 단호함이 교차하죠. 창밖 소나무 숲이 흔들리고 그녀는 난로 불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자조차 홀로 서 있죠. 금자는 침대에 누워 노트에 매일 행선지를 적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으로 간다라는 문장이 쓰여지고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밤바람이 캠핑카를 흔들며 자유의 노래를 부르죠. 지리산 약수터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물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캠핑카가 약수터 옆에 조용히 서 있죠. 박금자는 일찍 일어나 솥에 약수를 붓고 야생 약초를 다립니다. 35년 만에 한의사 인생이 이제야 다시 시작됩니다. 그녀는 캠핑카 옆 천막 아래에 앉아 스스로 허리에 뜸을 놓습니다. 뜨거운 쑥불이 피부에 닿자 35년 묵은 통증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약수터를 찾는 등산객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여기서도 진맥해 주시나요? 라고 묻지만 금자는 미소로 답하죠. 그녀는 이제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오전이 되자 노인정 할머니들이 모여들고 금자는 약차를 나눠줍니다. 웃음소리가 산골을 가득 채우죠. 그녀의 노트에는 전국 순회 기록이 빼곡합니다. 강원도, 속리산, 백두대간 각 페이지마다 만난 이들의 맥이 적혀 있죠.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엄마, 여름휴가 때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그러나 금자는 답장 대신 노트를 펼칩니다. 이제 나는 박금자, 전국을 순회하는 진정한 한의사다라는 문장이 쓰여지죠. 정오가 되자 금자는 캠핑카에 올라 다음 행선지를 정합니다. 창밖으로 지리산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그녀는
엑셀을 밟습니다. 캠핑카는 산길을 내려가며 새로운 노인정을 향하죠. 약초 향기와 소량이 뒤섞인 바람이 창문을 스칩니다. 금자는 라디오를 켜고 희미한 아리랑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립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인생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